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먹방하러 왔습니다. 시장 한번 둘러보고 또 한 20-30분 정도 오실 것 같아서 1층에서 회를 떠가지고 5층에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싱싱하네. 바지락 보세요. 전부 그냥 벌리고. 저희 아미고 회원이 사실은 지난번에 수산물 먹방 하다가 우리 아미고 회원이 되신 분들이 계신데 여기 같아요. 예, 수산물은 진짜 싱싱하네요. 우리 어민들한테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 진짜 싱싱한 수산물 대접받으면서 좋은 수산물 골라서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예. 저희는 또 사촌에서 있는 회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사리 먹으러 왔어요. 아, 4층에 예약했어요? 괜찮아요. 예. 수산물 먹방 하면 되지 뭐. 인증샷 찍어 보내세요. 네. 올라가세요.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들 어민들 살리기 위해서 수산시장에 해 먹으러 왔습니다. 고성국 TV 회장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서 반가워서 지금 잠깐 동안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국민들 힘내고 어민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 어민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다 수산시장 많이 다니고 해 많이 먹읍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5층인데 아예 4층으로 따로 자리를 잡으셔가지고 함께는 못하지만 함께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가는 상해가 대부도 상해인데 다른 분들이 막 가게 안내도 해주시네. 오랜만에 나왔죠? 예. 지난번에 한번 잠깐 그때 박사님하고 처음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때 먹고 이번 처음 먹으면 도대체 뭐 맨날 고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풀만 먹어서 근데 어쨌든 이번에 먹방을 하니까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먹방을 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힘들죠? 힘쓰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죠. 네네. 아니 근데 방류 후에 매출이 더 늘었다고 보도도 되고. 일부러 뭐 많이 늘은 건 아니지만 크게 걱정했던 것만큼 막 이렇게 축소되고 의아되고 그러진 않고 막 힘 많이 써주시는 덕분에 손님들 그거 믿고 오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일부러라도 와야 된다고 제가 여기 시장에 와서도 벌써 여러 번 만났어요. 일부러 너무 된다고. 오셔가지고 막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로. 무슨 말씀을. 근데 요즘 뭐가 좋아요? 회가? 뭐 광어, 농어, 뭐 전어 그런 거 맛있어요. 전어? 전어. 이게 전어구나. 아이고, 싱싱하다. 우리 한 20명 되는데 광어하고 전어 할까요? 광어, 전어 제가 몇 가지 섞어서 맛있는 거로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좀 너무 힘써주셔서 막 지방 쭉 다니시면서 제가 봤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들께 한마디. 우리 고성국 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구독자지만 진짜로 상인들과 또 국민을 위해서 너무 힘써주는 지방까지 다니시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수산물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되니까는 시장에 많이 방문해 주셔서 푸짐하게 맛있게 드시길 부탁드리고 애원하겠습니다. 아니 저 전문가가 삼중수소 피하려면 수산물을 더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 오히려 뭐 지금 검출 아무 문제 없으니까 뭐 아무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니까는 많이 좀 와서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뭐 멍게도 사고 그랬죠. 악수예요, 악수. 고맙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수산물을.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여기 멍게 좋아요? 멍게도 있고 해삼도 있고 문어도 있고 뭐 전복. 멍게하고 멍게하고 문어 말고 낙지. 낙지. 멍게하고 낙지하고 좀 주세요. 그러세요. 잘해드릴게요. 저렇게 좀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은 올라가서 밥 먹을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우리 먹방하러 오셨어요? 악수. 회원은 아닌데 늘 보고 뭔 상관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만나면 회원이지. 왔어요. 오늘 5층에서 먹방 한 데서 우리. 5층 가요. 같이 가요.
시켜가야죠. 저희가 다 시켰어요. 그러세요? 예. 네, 네, 그냥 가시면 돼요. 예. 올라가요. 예. 여기 1층에서 회를 사시고 회를 떠달라고 그러면 다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5층에 큰 식당들이 여러 있거든요. 그 식당에 가서 그러면 이제 상차림이 나와요. 그 이제 뭐 초장이라든지 밑반찬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 상차림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드시면 돼요. 근데 다들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사세요? 마포서 왔고요. 마포. 또 노량진서 왔고. 노량진. 서초도. 집 앞이네 그러면. 네, 예, 신림동. 예. 안녕하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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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들어가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아이고, 용인에서 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이쪽 손 해야 되나? 예.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사인 받았어요. 네, 아 사인요 해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아이고, 예,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사인부터 해드릴게요. 예. 애들한테 보내고 싶어요. 아, 그러면 우리 예,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니, 우리 보내고 싶은 아이들, 자녀. 재학이 인부. 재학. 예, 심재학. 심재학. 자희. 안녕하십니까. 한강구에서 온 유종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성국 TV 그 여의도 뒷담화, 여의도 포차 여기서 술상무 지석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일단 오신 분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방송국 스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카메라 들고 있는 그 PD가 최재인 PD라고요. 주로 그러니까 그 야외 촬영, 방송국 예외 촬영은 거의 100% 촬영하고 있는 최재인 PD입니다. 방송국의 편집, 섭외, 그다음에 뭐 살림을 총 맡아서 하고 있는 정은주 본부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맛있게 회 드시고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해양수산부 장관 지내셨던 김영성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영석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차관 장관하던 사람입니다. 저기 우리 고성국 TV에 이렇게 우연한 기회가 돼가지고 몇 번 출연했었고요. 우리 노량진 수산시장을 다시 찾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이 하늘채 별관도 옛날부터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잘 아시는군요, 여기. 여기 잘 알죠. 여기 잘 알 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전국에서 그래도 여기처럼 싱싱하고 신선한 이런 회를 먹는데
특히 민어서부터 뭐 요즘은 또 전어라던데 지금 전어 시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특히나 여기 아래층에 잠깐 물어봤더니 수산물 경기가 소비 경기가 다소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방에서는 수산물 축제가 한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 울산, 뭐 마산, 창원, 광양 등에서 축제가 있던데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소비가 늘어났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편으로는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선동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전히 바다와 수산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김영석 장관이요. 박근혜 정부 때 그 해수부 장관 했는데 저 종북 주사파들이 그때 세월호 사고 있었잖아요. 그거 조사 방해한다고 걸어갖고 감옥 갔다 왔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감옥 간 유일한 장관입니다. 장관급 인사로는 몇 명 갔는데 현직 장관이 가기는 우리 김영석 장관이 유일해요. 이제 정말 몇 달 있었어요. 한 5개월 넘게 있었는데요. 네. 우리 고 박사님께서는 자꾸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네요.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았어요. 네, 대법까지 가서. 그리고 그 충청남도 아산이 고향이에요. 그 저기 이순신 장군 그 현충사 있죠. 그래 우리 김영석 장관이 그 이순신 리더십 그 연구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충청남도 아산에서 제 생각에는 내년 총선에 이런 분이 출마해야 된다. 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어떤 분인지 제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아까 잠깐 우리 수산물 상황을 저 1층 둘러보시고 오셨는데 그 방류 후에 생각보다 그렇게 타격이 큰 것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상인들 말씀이신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그 느끼고 계세요? 과학과 실제는 전혀 사실 뭐 무관하니까 여러 소비자분들께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소비는 심리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걱정하시는 일부 계시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바다는 여전히 전혀 문제가 없고 정작 일본 앞바다 자체가 자기들 앞바다에 있는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로 방류되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원전의 배출수 기준보다도 수십 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방사성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혀 문제 없기 때문에 수산물 소비도 여전히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어제 무슨 괴담이 또 하나 유포됐는데 후쿠시마 앞바다 바닷물이 그 홋카이도 쪽 바다로 해서 동해로 직접 온다. 한 달에 온다. 막 이런 괴담이 유포되더라고요. 바닷물이 그렇습니까?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물은 기본적으로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동북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동북쪽으로 이동해서 이 태평양 해류를 따라서 태평양 군도와 캐나다와 미국 서부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 바다의 흐름이라는 것이 심층수나 중층수나 표층수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만일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2010년 3월 11일 날 센다이 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 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이제 12년 지났잖아요. 우리나라 앞바다의 모든 전 해역에 지금 그 정점이 있어서 계속해서 방사성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그 오염수를 처리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방사성 물질이 막 배출이 되어 있는데 조금이라도 왔거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후쿠시마 원전수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간에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해류가 바뀌어서 우리나라로 온다? 그건 정말 거짓이고 선동일 뿐입니다. 네. 예, 우리 석 선생님, 그 핵의학과 교수 강건욱 교수인가요? 이분이 쭉 설명을 하면서 삼중수소가 그렇게 무서우면 오히려 수산물을 더 먹어야 된다. 소, 돼지, 채소에는 삼중수소가 더 많다. 이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삼중수소라고 하는 별로 들어보지 못하던 물질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하고 너도 나도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다들 삼중수소 잘들 몰라요. 그게 뭔지 내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시죠. 예. 예, 삼중수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수소인데 이게 원자의 구조를 보면 뭐 하나 더 있어가지고 중수소 그리고 또 뭐 하나 더 있어서 삼중수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더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삼중수소 제일로 많이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저 왜 그러냐 하면 월성 원자력 발전소 4기가 중수로라고 하는 원자로를 씁니다. 예. 이게 중수라고 하는 게 그냥 H2O 물보다도 뭐 하나가 조금 더 있어서 중수. 중이라는 건 2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수를 써서 원자로를 돌리는 거예요. 또 그 원리도 여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성능이 좋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거는 그 월성 1호기라고 하는 게 그 중수로예요. 네. 이거 참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다른 원자력 발전소는 1년에 한 1개월 쉬어요. 왜냐하면 연료를 갈아 껴야 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쉬면서 그동안에 수리하려고 이렇게 체크해 놨던 거 그 30일 동안에 수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네. 중수로는 매일매일 연료를 갈아 껴요. 카나다에서 만든 칼란드리아라고 하는 원자로가 좀 특수해요. 그 보통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든 원자로하고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중무휴니까 가령 보통 원자력 발전소가 11개월 발전한다 그러면 이게 12개월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0분의 1좀 더 발전합니다. 효율이 더 높은 거네. 예. 그러니까 경제력이 더 있어요. 아하. 그리고 중수로는 원료가 쌉니다. 거기에 떼는 우라늄이 농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축 비용이 상당히 드는데 핵연료의 비용이 거의 70%가 농축 비용입니다. 농축을 안 하니까 그만큼 싸요. 네. 그러니까 월성 1호기라고 하는 건 정말 효자 발전소였는데 문재인 선생이 무슨 악심을 물고 그거 왜 안 닿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 요란하게 이 사건이 있었던 건 다들 기억하실 네, 겁니다. 네, 경제성을 조작해서 예. 저평가해서 연구 폐쇄를 조기에 단행했었던 그런데 그 사건. 그 중수로를 돌리다 보면 기계니까 뭐가 조금씩 새요. 예, 그리고 뭐 교체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동안에 중수가 조금씩 바깥으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걸레로 이렇게 닦으면 무슨 오염된 물건이니까 그것을 이제 씻어내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중수를 쓰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그것도 과정을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생략하고 삼중수소가 생겨요. 거기서. 중수에서 삼중수소가 생기는 건 조금 쉬워요. 삼중수소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수거를 하고 여기저기다가 뭘 장치를 두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 야당 국회의원들이 가끔 얘기하죠. 이번에 월성에서 삼중수소가 얼마큼 나왔다. 그거 어떻게 할래?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삼중수소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걸 포집해서 또 다른 얘기를 좀 들리면 삼중수소는 엄청 비싼 물건입니다. 이게 금의 80배입니다. 값이. 예. 뭐 1g의 금 한 돈이 뭐 얼마라고 그러는데 삼중수소는 그게 80배 아하. 비싼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다 쓰냐 그러면 뭐 여기저기 많이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는 혹시 어떤 사람들 야광시계 차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야광시계 발광하는데 원료로 조금 이름이 첨가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게 보통 뭐 과학적으로 쓰는데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런 성질의 것인데 이게 삼중수소가 지금 현재 동해바다에 1년에 비가 내릴 때 얼만큼 떨어지냐 그러면
1년에 동해바다에 떨어지는 물량이 요 정도입니다. 1년에 3g 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3g 이거 안약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극히 미량이에요. 그리고 이 삼중수소의 성격이 어떠냐 그러면 이것도 핵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핵종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위험한 걸로 족보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참 핵종 치고서는 이게 아주 참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게 삼중수소에서 내뿜는 방사선이 있는데 보통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마선이라고 하는 게 제일 강한 거예요. 예, 강한 건데 이건 베타선을 방출합니다. 근데 베타선을 방출하는데 종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피부는 물론 못 들어요. 근데 아주 최악의 경우에 몸속에 들어오면 장기하고는 무슨 작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 작용을 하지 아주 미량인 경우는 지난해나 같아 아무 작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주 미량인 삼중수소가 어떠냐 하는 건 최악의 경우 이미 축적된 경우엔 악종이다 그러는데 이게 인체에 들어오면 한 2주일 있으면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니까 인체에 축적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세 좀 우리 같은 사람 말하기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족보가 핵종이니까 삼중수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삼중수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거창한가 보다 하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또 특징인 것이 뭐냐면 존재 형태가 액체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게 해가지고 물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알프스라고 하는 거 걸러낸다 그러잖아요. 걸러낼 때 이미 안 걸러져요. 물이니까 같은 물이니까. 그래서 이미 알프스라는 것을 걸을 때 이미 안 걸러지고 빠져나와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양이 작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거의 없는 알겠어요. 것이다. 예.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예, 선생님. 예. 삼중수소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원전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이에요. 삼중수소 기준할 때. 근데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그 배출수는 기본을 1,500 베크렐로 40분의 1밖에 낮췄고요. 실제로 며칠 동안 검출된 것은 200 베크렐 전후예요. 그러니까 원래 6만 베크렐이 원전 배출 기준인데 그 배출수 기준인데 지금 나오는 건 한 200 베크렐이니까 정말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너무 미량이라서 우려할 가치조차 없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자, 네. 그럼 삼중수소는 그렇고요. 선생님, 그 다른 다 핵종들이 있잖아요.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게 그 원자로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면 우라늄이 둘로 쪼개지면서 뭐 여러 가지 핵종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60가지 정도가 조금 말썽을 부려요. 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도가 있어요. 말썽 부리는 정도가. 어떤 거는 얌전하게 그냥 물러나는 것이 있고 세슘이다, 플루토늄이다 하는 거는 약간 독성이 있는 물건이에요. 네. 그래서 그놈들을 걸러내는 겁니다. 예, 걸러내는데 어떻게 걸러내느냐 그러면은 그 알프스라고 하는 그 기계를 장치 통하는데 이것이 거창한 얘기를 하니까 거창한 물건 같지만 우리 집에 각각 있는 정수기들 있잖아요. 네. 그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예요. 근데 조금 정밀하게 필터를 쓰고 과정을 조금 정밀하게 했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는 물건이 다 과학적으로 설계돼서 정밀하지만 엄청나고 아주 신기한 물건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정수기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걸러내는데 우리 정수기도 제가 알기로는 성능종 정수기는 그 자연 상태의 물에 있는 미네랄, 광물질이 다 걸러서 빠져나가서 중류수 같은 걸 우리가 먹으니까 건강에 해롭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오히려 그런 이 정도로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 일본에 있는 알프스가 세 종류가 운영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알프스 기계를 만드는 회사가 세 개래요. 그래서 세 종류의 것을 운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종류만 운영합니다. 우리나라 한 30군데 원자력 발전소에 전부 다 알프스 있어요.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아하. 예,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걸러진다. 완전하게 걸러집니다. 이제 근데 혹시라도 이제 걸러졌는데 어쩐가 하고 디텍트하죠. 이렇게 재요. 재는데 뭐가 있다고 하면은 다시 되도록이 해가지고 한 번 더 돌려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없을 때까지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필터에 물건들이 다 남아서 나중에 그것을 씻어내서 자기네끼리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걱정할 거 없죠. 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초보적인 기술이에요. 시비할 거리가 하나도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 우리 진짜 석성환 선생님 진짜 전문가시거든요. 아주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김영석 장관은 다른 부처 장관이 아니고 해수부 장관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주관했던 부서의 장관이에요. 두 분이 이렇게 쭉 설명하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비는 심리고 저 종북 주사파들이 워낙 그럴듯하게 괴담을 유포하는 선수들이라서 많은 국민들이 그 괴담 때문에 그러니까 괜히 찝찝하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아니 뭐 기왕이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수산물을 기피하는 바람에 방류하기도 전부터 우리 수산업계가 완전히 직격탄을 받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게 방류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는 오히려 국민들이 일부러라도 수산물 먹어야 된다. 이게 어민들 다 죽이면 안 된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저희도 이렇게 모인 겁니다. 이제 먹어도 돼요? 장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액종 제거 설비 알프스를 통해서 정제된 것을 또다시 수백 배의 자연수로 완전히 희석시켜서 1km 배관을 빼서 방류하기 때문에 정말 문제 없고요. 3, 4km 실제로 다 최근에 그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일본에서조차도 별 문제 없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산물은 100% 완전합니다. 정말 생산 단계에서 유통 단계, 바닷물, 어류 전부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전혀 문제 없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그 수산시장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어민들 보호, 그다음에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정말 각별하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요때가 수산물을 열심히 드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네, 지금부터 안심하고 맛있게 노량진 수산시장 회먹방 시작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방 한번 제대로 합시다. 아이고. 아이고, 사람아, 나는 지금 노량진 시장에 모임에 왔다. 그런데 집에도 가서 계속 합니다. 계산이요? 아직 못 내려가요. 계산 내려가요? 네. 혹시 저하고 파도 같은지 모르죠? 뭐냐면 제가 한 3개월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 소금이요 사대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아니요 많이 그 이유가
소금에 삼중수소가 있다 이거예요. 삼중수소가 있다고 그걸 뭐 기억을 하는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이게 제일 주부들이 뭘 압니까? 이게 무조건 그 현혹돼 가지고 사재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소금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소금에 정말 삼중수소가 있나?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거 저 설명 들어야 되겠네. 우리 저 선생님, 요 소금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괴담 때문에 소금 사재기로 2배가 올랐다는데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삼중수소는 물의 형태로 있기 때문에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 날아가서 없는 거예요. 바닷물이 있으면 소금이 안 되죠. 그 증발을 해야 소금이 되죠. 증발할 때 삼중수소도 증발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남아있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원래 다른 말로도 다 얼토당토 않지만 더군다나 소금은 더군다나 바닷물이 다 증발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삼중수소가 그게 남아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좀 정부조사해가지고 진짜 단속해야 돼. 그리고 그 사재기 과정에서 풍리 취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 우리나라 전 해역에 지금 92개 정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108개를 더해서 200개 정점으로 지금 늘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삼중수소도 극미량 172 베크렐이 평상시에도 늘 있게 되어 있어요. 아주 그게 이 인체나 건강에는 전혀 무해한 그런 수준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의 경우에 배출이 됐을 때 대개 이 9년 내지 10년에 돌아오게 되면은 0.001 베크렐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삼중수소의 양이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일리 없는 얘기고요. 만에 조금이라도 이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주 극미량이라도 발견된다면 아마 벌써 이렇게 큰 무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바다는 정말 완벽한 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이면 삼중수소가 미량인데 보통 상태의 바닷물에 항상 있어요. 어느 정도이냐? 0.17 베크렐 정도가 보통 바닷물에 항상 있어요. 근데 그 정도는 전혀 인체와 상관이 없는 양입니다. 근데 0.2 베크렐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아주 단위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까 장관님 600 베크렐, 6만 베크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0.17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소수점 몇 개 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자연 상태의 바닷물에 그 정도의 삼중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무의미한 것이 돌아온다. 참 헛소리. 총리실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서 매일 브리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론 방송에서 다루질 않을 뿐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매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그 수산인들 돕기 위한 해먹방을 오늘 했는데 또 우리 고성국 TV가 5일 동안 릴레이로 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는 우리 괴담으로 고생하는 수산인들을 돕기 위한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종북 주사파들이 퍼뜨리고 있는 괴담과의 투쟁에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괴담과의 투쟁이 우리 자유파가 겪은 투쟁 중에 제일 어려운 투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6년 전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뺏겼잖아요. 감옥에 가는 것도 멀거니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 보낸 것은 전부 종북주사파들이 퍼뜨린 괴담이었어요. 특히 세월호 7시간 동안에 뭘 했니 하는 식의 그 괴담 때문에 국민 감정이 극도로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자유파가 그 괴담과 맞짱을 뜨질 못했어요. 다 눈치만 보고 나 그런 줄 몰랐다.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또 15년 전에 2008년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이 정권 들어선 직후에 광우병 괴담 가지고서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댔는데 그때도 우리가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그때 이명박이 정동영보다 530만 표나 이겼어요.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정권이 출범했는데 그리고 정권 출범하고 2달 만에 총선을 치러서 우리가 다수당이 됐어. 과반수당이 됐는데도 저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 괴담에 막 속수무책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가서 눈물 흘리고 뭐 아침 이슬 따라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우리 자유파가 저 종북 주사파들의 괴담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이 괴담으로 자유파 무너뜨리는데 재미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10수년간 이 괴담을 가지고서 자유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흔들어대 가지고 그때마다 톡톡히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괴담을 생산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또 이것을 확산시키는 메커니즘이 이게 구조가 딱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이상한 자 하나가 뭐 후쿠시마 바닷물이 이렇게 해갖고서 한 동해로 올 거다. 말도 안 되는 괴담을 딱 페북에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얘기니까. 그런데 이게 이 자가 그 정도 머리가 없는 자가 아니에요. 아주 교활한 자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에 좌파 매체들이 어쨌든 이거를 퍼날른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우리 자유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 종북주사파 유튜브들도 뭐 구독자 100만 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데서 열심히 퍼날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면서 슬그머니 그걸 끼워넣어. 슬그머니 그걸 끼워놓고 그 다음엔 언론이 받아요.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같은 데가 막 그걸 일면으로 막 탑을 때리고 KBS, MBC가 그걸 가지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종북주사파들이 괴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파하고 이거를 확대 재생산하고 그것을 정치 이슈화하고 하는 일련의 메커니즘이 그 작동되고 있어요. 15년 전부터 7, 8년 전에 또 지금. 그리고 바로 이 괴담 이 메커니즘의 맨 뒤에 뭐가 도사리고 있냐. 그게 김정은이하고 대남 공작 부서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그런 거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간첩들한테 지금 밝혀진 간첩단 말고 또 다른 간첩 조직한테 이 광화문에 또 이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서 이 괴담을 확대 전파해라. 그렇게 해서 반윤석열 투쟁으로 몰고 나가자 이거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이 괴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국면을 잘 유지해서 내년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 자유파 진영이 번번이 당했는데 이번 후쿠시마 괴담은 어쨌든 우리가 잘 방어해내고 있어요. 잘 방어해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과학자 전문가들이 발언을 시작했어요. 광우병 때는 그거 못했거든. 겁이 나서. 근데 이번에는 우리 석승환 선생님이나 이런 이 원자력 핵 과학자들이 일제히 발언을 시작했어요.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과학이 아니야. 그리고 이들이 전문가들이 발언을 함으로써 괴담이 발붙일 수 있는 근거를 없앴어요. 두 번째는 이런 목소리를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열심히 또 전파를 했어요. 비록 지상파 종편, 뭐 신문은 아직 우리가 완전히 되찾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린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런 얘기들을 계속 전파를 해서 일부 언론이 이걸 받아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국민적으로 일방적으로 좌파들이 퍼뜨리는 괴담에 의해서 도배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 맞짱 뜰 수 있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부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 광우병 때는 당시에 농림부 장관, 농수축산식품부 장관이었어요. 정운천이 광화문에 한 번 나갔다가 그냥 밀려가지고서 그 후에는 제대로 대응도 못했어요. 또 이 세월호 때는 우리 김영석 장관 열심히 싸우다가 혼자 감옥 갔어.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이 자기 일처럼 막 나섰거든요. 그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싸움은 저 종북주사파들한테는 지난 15년간 일종의 하여튼 만능 치트키 같은 이런 괴담 유포가 이제는 안 통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사태가 될 것이고,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저 괴담도 별거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얼마든지 원천 차단, 조기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계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후쿠시마 괴담은 어제 저희들 지석규 센터장하고 송국권 대표하고 했잖아요. 오늘 아침이구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의도 뒷담화에서 했잖아. 저거 후쿠시마 괴담 완전 실패작이다. 이재명이 완전 실패작이다 그랬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사실은 돌이켜보면 고성국 TV가 한 달 전에 해산물 먹방하자고 시작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무렵만 해도 이게 큰일 났다 다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노량진 시장 수산물 먹방에 참여하신 바로 여러분들이 이 괴담 퇴치, 이 괴담 척결을 위한 우리 자유파의 가장 중요한 전사들이다. 가장 훌륭한 전사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럼에도 저 종북주사파들이 사실은 괴담 말고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뾰족한 수단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후쿠시마 괴담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괴담을 들고 어떻게든 괴담으로 내년 총선까지 가려고 할 거예요. 어떤 형태의 괴담을 이것들이 준비하는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이거 괴담이다 싶으면은 이번에 우리 자유파의 행동처럼 괴담 퇴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이 괴담 퇴치 수산물 먹방을 위해서 특별히 충청남도 아산에서 우리 김영석 장관 올라오셨고, 또 우리 석승환 선생님 노구를 이끌고 참석하셨는데 두 분께 짧게 오늘 수산물 먹방 한 소감을 듣고 그리고 오늘 먹방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탄핵되고 할 때는 누구도 나서지를 못해서 하다가 그냥 당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큰 든든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고성국 박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네.
아주 용기가 있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젠 앞에 나서서 싸워도 전혀 꿀리지 않고 또 걱정할 필요 없이 용기 있게 나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태평양 그 넓은 바다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물이 파래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논리를 세워서 열심히 한번 싸워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우파는 싸울 줄을 몰라요. 그 싸울 줄을 모르는 그 원인이 기본적으로 공부가 없어. 왜 우리가 정당한데 이 빨갱이들이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맞장구 쳐서 받아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를 몰라.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것이 기본이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역사. 예, 고성국 TV가 특히 고성국 박사님이 그 얼마 전에 인천 무슨 교회 가서 하신 오후 강연 그게 1, 2, 3편 다 들어있어. 그거를 시리즈로 해서 더 좀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나는 그 시대를 살았어요. 나는 외정시대에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정시대 방공호 생활도 했고 군정청 밑에서 학교도 다녔고 유교도 겪었고 오만 경험을 다 한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고 박사가 유식하나. 정말로 이 고 박사가 이게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말이야. 나는 법과대학 나왔는데 법철학도 잘 알아. 이게 한스 케일젠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또 나는 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역사도 잘 알아.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고 약간 고성국 TV를 경유해서 방송되는 그 자료 이거를 우리만 볼 게 아니라 유튜브를 좀 널리 전파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빨갱이들이 활개치는 이유가 김일성 장군은 항일 투쟁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에서 애국지사들을 탄압한 사람이다. 또 그 사람이 유신 독재해서 민주화를 깬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 박사님의 이론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고 박사님은 건강도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한 최소한도로 20년 년 더 살아야 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20년을 더 사는 게 아니라 20년 활동을 더 해야 된다. 이제 활동하지 3, 40년. 우리 충남 아산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우리 고성범 국장님, 본부장님 전화 오셔가지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우리 고성국 대표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 쫓아가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석 교수님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역사가 이제 과거로 회귀하거나 과거의 덫에 걸려서 미래로 가지 못한 우를 다시는 범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미래의 빛으로 현재와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깨어서 필요하면은 싸워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국 TV를 사랑하는 아미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있는 모든 영혼들께서는 항상 공부하고 역사를 돌아보고 또 분연히 일어나서 싸워야지 언제까지 방관만 해서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사라집니다. 우리 정말 70여 년 만에 실제로는 40여 년 만에 이 나라를 백불 시대에서 3만 불 시대를 넘는 세계 선진국으로 만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스스로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미래로 나가야 되지 지금 딴지를 걸고 우리 발목을 잡는 어떤 선동에도
우리가 지면은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능한 사람은 많은데 유능하면서도 의리가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김영석 장관은 대의, 박근혜 정권의 장관이었다는 대의도 지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 의리까지 마지막으로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58년 개띠 친구예요. 제 친구니까 여러분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일이 한참 빨라서요. 네, 이렇게 아주 즐겁고 멋있게 아미고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물 먹방 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